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최근 언론들의 기사와 보도의 특징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뉴스 미디어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어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 모두. 네. 네. 요즘 아침에 그 뉴스 보기가 겁나요. 눈 떠가지고 오늘은 또 뭐가 덮을까 싶은데 먼저 이렇게까지 언론이 집중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거니까 한번 다뤄보죠. 김정수 여사 옷값 논란 보도. 이번 주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는데 이게 과연 그 뉴스가 제대로 정보를 접근해서 취재를 하고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썼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제목도 보세요. 네. 모 언론사가 제목을 이렇게 이건 이제 거대 언론사인데요. 김정숙 여사 옷값은 사비 국힘 대통령 월급으로 되겠냐. 근데 자. 네. 해외 순방하거나 공식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히잖아요. 언론사에. 그 사진들 다 모아놓고 인터넷에 몇 벌 이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 이걸 사비가 산 게 아니라 처가비로 샀을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그냥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이 뭡니까? 그중에 협찬받은 것도 있고 어느 그 유명 어떤 그 명품점에서는 일부러 그 한국 관련된 어떤 네. 기호도 집어넣고 한글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네. 그걸 기증해줬고 그걸 나중에 다시 돌려주려고 했더니 안 받는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전시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런 해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벌 얼마 그리고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사진 보고 다 알 수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아니 또 반대로 사비로 샀다고 하니까 그 사비를 어떻게 샀겠냐 그런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증거는 하나도 있습니까? 이게 정말 특활비를 통해서 샀다는 뭐 영수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내부 증언이 있습니까? 그런 증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사진들 다 모아가지고 네. 몇 벌이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언론이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옷이 어디서 가져온 건지 예를 들면 협찬을 받은 건지 정말 구입한 건지 구입했으면 얼마에 구입했는지 이걸 실제적으로 확인해 봐야죠. 네. 확인 과정도 없이 그냥 몇 벌이니까 퉁쳐서 얼마고 명품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비가 아니라 사비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특활비를 썼을 거라 이런 논리로 가면 네. 네. 누구든 걸려요. 이 논리에 대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승원 진행자한테도 사진 다 모아놓고 이거 다 어디서 샀어? 이래버리면 내가 그리고 또 그걸 본인한테 다 증명하래. 사비로 샀던 영수증 내놓으라 그래. 이게 의혹 말이 됩니까? 제기하고 본인이 또 증명해야 되는 그런 이게 상황인데. 과연 의혹을 네. 제기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제기해야 되고 그건 언론이 그걸 찾아가서 보고 기사를 써야지 네. 인터넷에 올라온 블로그에 올라온 그 사진 가지고 그대로 기사를 쓰는 거 네. 이게 과연 취재의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종의 패턴이 느껴진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아까 네.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의혹 제기를 누군가 해요. 그게 이제 정말 뭐 이게 무슨 인터넷상에도 정가의 뭐든. 보도도 아니고 인터넷 네. 커뮤니티 이렇게 나왔죠. 이제 그거를 네. 누가 받아서 이제 한 시민 단체가 이제 뭐 고발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좀 알아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의혹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뭐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 막 선정적인 얘기 해가지고 뭐 네. 횡령 강요죄 막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국힘의 일부 인사가 또 이렇게 몇 번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점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몇 분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떠오르는 게 기시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십수년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논두렁 프레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것도 요번에 브랜드만 바뀌었지 삐아제에서 뭔가 까르띠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르띠에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게 의혹 제기를 받은 사람이 그게 의혹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만한 세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좀 보여지고요. 저는 좀 섬뜩했던 게 여기 이제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 그러는데 고발의 그 항목이 뭐냐면 자세히 네. 보시면은 네.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가 수백 벌의 옷과 수억의 장신구를 세금으로 사도록 횡령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무서운데 강요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굴 어떻게 강요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는 거면 언론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의혹이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진짜면 진짜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서 해야지 정정당당해야지 어디 국민들도 어쨌든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언론만 통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좀 정정당당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차곡한 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패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의혹 제기하면 시민단체 고발 들어가고 이제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고 네, 이런 기본적인 그럼 패턴과 받았어. 이런 거예요. 또 한결의 그 패턴은 논두렁 시계 당시 이제 조작됐던 사건 거기에 대해서 기시감이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얘기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진주 반지를 숨겼다. 이런 보도도 있었군요. 이런 보도도 이거는 어떤 저도 거죠? 이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원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김정일 여사가 이제 이걸 이렇게 넣는데 여기에 이제 뭐 반지가 이제 보이나 네, 보죠. 네, 그래서 맞아요. 반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 진주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뒤로 사라진다 이거예요. 편집을 그거를 몇몇 국민의힘 관련 인사가 그거를 비꼬아요. 네, 그러니까 비난과 비아냥은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비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만약에 김정준 여사가 옷도 수억짜리, 장신군도 수억짜리.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 그런 분이 진주 반지 하나 보인다고 그거를 저했을까요? 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제기를 하냐면 제가 깜깜한 것은 뭐냐면 아직은 그 권력의 핵심에 부름을 못 받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아직 뭐 중심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굉장히 막장스러운 멘트를 치고 그다음에 숏 비디오 만들어서 또 퍼뜨리고 네. 뭐 이런 행위가 전혀 질서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회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무슨 백변 토론에서 봤는데 약간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합치 좀 하자고 해요. 실제로. 네네. 네. 근데 과연 이런 모습들이 당선인에게도 이게 뭔가 맞는 건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협치와 합치는 정말 사전 속에서만 있는 건가? 네. 라는 생각으로 해서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사실관계부터 제가 바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숨겼다가 아니에요. 지금 숨겼다로 기사를 썼거든요. 네. 마치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편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간에 편집이 돼가지고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으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게 성금을 넣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돕기 성금이 제가 정확히 어떤 성금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하고 여사가 함께 성금을 이제 그 모금함에 집어넣는 장면 사진을 찍는 그럼 어디가 클로즈업 되겠어요? 그 손이 봉투가 클로즈업 돼 두 손. 분의 네네네. 손이. 근데 이제 반지가 진주 반지다 보니까 좀 그 무겁죠. 예, 무겁고 튀어나왔나 봐 이게.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송금 집어넣은 손을 찍는데 그걸 좀 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돌리신 거예요. 안쪽으로.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쪽으로 요청을 돌리면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반지처럼 일반 그 무슨 링처럼 그냥. 그렇게 네네. 링처럼 보이잖아요.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아 여사님 그거 너무 크게 부각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성금 넣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돌려서 안쪽으로 알을 집어넣고 아. 밖에는 손이 그냥 링만 보이게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일부러 숨겼다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본인들이 다른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직 의원 중에 한 분이요. 이분이 거기서 말을 한 거예요. 그걸 가져다 써가지고 그분 말을 따옴표해가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그거 가져다가 마치 숨긴 것처럼 기사를 써버려. 아니 그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영상 전체를 봐야 되고 아니 일부에 편집된 영상을 가지고 정말 그 뭐 이거 감추고 싶은 가지고 숨긴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면 사실관계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저도 제목 보니까 뭐 김정수 성금 봉투 넣을 때 반지 숨겨 주장 땡땡땡 영상 보니 요즘 그러니까 전형적인 낚시성 그렇죠. 이런 낚시성 거네요. 기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 사실관계를 얘기 안 하는 거야. 그게 레거시 문제예요. 미디어는 낚시성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온라인 위주의 언론사에서 예전에 막 그런 낚시성이 있었잖아요. 유력 정치인 뭐 하나 봤더니 클릭하고 보니까 점심 먹더라. 그리고 뭐 내용 사실상 아무것도 없네. 연예인 부부 잘 사나 했더니 잘 살더라. 뭐 이런 거를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면 좀 품격을 그러니까요. 가지시라 이거예요. 엘리트 언론답게, 엘리트 기자답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의 까르띠에 보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브로치를 전달했다는 분이 조선일보와 항의를 했다고도 하는데 이 보도는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거잖아요. 아까 잠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억이니 3억이니 그렇게 막 보도가 됐어요. 그랬었죠 처음에. 명품을 샀다. 네. 근데 실제 이걸 제작한 분은 2만 원, 3만 원 정도 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대요. 네네. 조선일보하고. 해서 몇 번을 얘기했대요. 내가 이거 만들었고 가격이 그 정도 된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네. 대체 조선일보라는 언론사는 기사를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만들었고 만든 사람이 증언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상식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2억 3억 말만 써. 그럼 의도적으로 이거는 원래 그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만약 정말 이분의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조선일보에 얘기를 했고 그럼 그 얘기를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근데 그건 무시당하고 2억 3억의 말만 강조해서 기사가 나갔다고 하면 조선일보는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 가지고 기사를 썼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언론의 사명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끼리 농담하는 게 기사 다 써놓고 전화해가지고 그 기사에 맞는 멘트가 나오면은 집어넣고 그 기사에 안 맞는 멘트 나오면 뺀다 뭐 이런 농담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당사자들이 직접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뺐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정이라면 그러니까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 맞다면 그 단어를 써도 돼요. 악랄해요. 기사를 썼잖아요. 기사를 썼는데 이분 인터뷰를 보면 직접 찾아가고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제발 이거 잡아주십시오.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덜덜 떨립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전화도 안 받고 다 무시하고 팩트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떠 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떠 있는 걸 이렇게 지금도. 보면 요즘 뭐 비주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교묘하게 또 그 까르띠에 뭐 2억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또 김정수 여사 얼굴을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게슈탈트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고 경험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전체로 본단 말이에요. 이미지나 그러면 또 제목만 딱 보고서는 인식을 그렇죠. 하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저널리즘의 원칙이나 기본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거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시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뭔가 이 경랑 속에 빠져드는 것 같고 네. 왜 이런 기사가 이 시기에 나와서 언론 덮을까 이게 사실은 뭐든지 뭐 우연은 아닌 우연이 아닐 아니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연이 네.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닐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는데 이전에 용산 집무실 뭐 이런 이슈가 싹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PR에서 뭐 보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래요. 어떤 이슈가 부정적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이슈화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윤석열 당선인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지지율 네. 문제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네.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감 문제, 특활비 문제로 딱 옮겨가면서 그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언론에서. 그리고 뭐 TV 시사 프로그램도 보세요. 그 얘기 거의 안 해요, 이제는. 네. 김정숙 여사의 옷감 문제, 그다음에 뭐 알박기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지금 현 정권, 이제 퇴임하는 현 정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그걸 이슈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여러 가지 이슈되는 내용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걸 주도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 언론사들이 왜 이렇게 할까? 이거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그 보수 언론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깊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네. 아까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증거와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객관적인 분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고 가는 걸까? 결국 다른 이슈를 없애기 위한 어떤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슈가 채우고 있냐면 네, 조금 교수님. 재밌는 기사를 좀 네. 봤는데 네네. 이제는 약간 디폴트가 됐잖아요. 청와대 회동 이후에 이제 그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다. 그럼 그거는 그 다음 정부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 말고 이제 현황과 관련된 게 조금 들어찰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좀 찾아보니까 이제는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제 명분 쌓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쁘게 보면 윤비어 청구가 시작된 건데 네. 이게 이제 무슨 연구가 2편인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체본에서 뭐 나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조금 분위기 좋은 정경련 하나에서 어떤 교수가 썼다고 했는데 이게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 몇 천억이라 그러더라. 그게 1조 경제 효과 몇 천, 1조 몇 천억이 일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계산을 맞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청계천에 방문하는 거 그걸 할 때 청계천은 그냥 걸어 다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는 일부러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네, 그걸 네. 1대1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만 계산해 보면은 디즈니랜드보다 더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근데 저도 최 교수님도 경제효과. 교수님이시고 저도 교수지만 네. 아니 용산 집무실 이전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수가 네. 연구를 해서 그것도 통계를 다 돌려서 경제 효과 모델링을 다 해서 경제 효과를 몇 천억이 나온다라는 걸 계산하는 게 교수님도 교수님이지만 그렇게 보고서 급행으로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아무런 의심 없이 또 언론이 다 받아서 써줘요.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통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네. 아니면 맞아요. 뭐 합리적인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해서 몇몇만 물어보면 그 보고서의 실체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뒤져보니까 보고서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보고 싶어요. 어떤 네. 통계를 도대체 써서 그렇지. 이렇게 정말 20일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이런 사안을 결정지을 수 있는 명분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그걸 언론이 용역 이렇게 보고서가 보통 그렇게 용역 나오면 그래도
개괄적이라도 공개가 되는데 지금 그렇죠. 뭐 거의 못 보는 상황입니까? 구체적 언론에 데이터. 파편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데이터가? 이제 그래프 몇 개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네. 근데 그걸로 사실은 앞뒤를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죠. 그게 조사 기법이 원본을 있으니까. 봐야죠, 원본을.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김정수 여사를 다룬 기사들 지금 뭐 쭉 말씀해 주셨는데 대비해서 김건희 이 당선인 부인을 다루는 기사들이 굉장히 좀 대비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양상인가요? 최근에요, 교수님? 아니 이게 이것도 정말 진짜 이런 거예요. 김정숙 여사 옷값으로 수억 5년 만에 또 이건 이제 결국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냐. 그 뒤에 제목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요. 네. 10년 된 재킷 꺼낸 김건희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아 이렇게 제목을 썼군요. 이렇게 제목을 그러니까 대비를 네.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김건희 여사는 10년 된 자켓 입는 사람이고 김정숙 여사는 수억 원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 이렇게 대비를 딱 시켜놨어요. 네.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비교를 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입었던 옷 다 사진 찍고 아니면 집에 가서 확인해 보고 몇 벌인지 보고 얼마짜리인지 보고 이래서 확인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활비 문제도 그래요. 청와대 특활비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래 네. 공개해야 된다. 검찰은 1월 12일 날 대검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어요. 특활비 공개하라는 데가 네네, 패소했죠. 똑같은. 네네. 그럼 두 개를 비교해서 해야죠. 왜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패소한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웃기냐고요. 네.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네. 비슷한 사안을 함께 얘기하면서 특활비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얘기하죠. 왜 대검이 그거 공개 안 한 부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언론이에요? 형평성을 맞춘 언론이냐고요. 대체 이 언론사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유현재 교수나 저나 아이들 가르치지만 학생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형평성과 공정성 아닙니까? 네. 기사를 찬반의 의견이니까 양쪽 의견이었으면 양쪽을 다 제기해 줘야죠. 네네. 형평성을 맞춰서 보더라고. 김건희 씨나 지금 김정숙 씨 두 여사에 대해서 네네. 보도하는 것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보도를 하면 누가 이 객관성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대체 이 기사에 대해서. 저는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한쪽은 아주 달콤한 허니문이 시작됐고 네. 한쪽은 아주 잔인한 이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재밌었던 거 뭐냐면 네. 이것도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 보면은 이제 후보 시절에 보면은 그 집 무슨 집사불체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네네. 나왔던 걸로 제가 네, 기억나요. 맞아요. 가구도 네네. 몇 개 나오고 좀 그랬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면 관저에 있는 무슨 뭐 인테리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를 기사로 쭉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문화 트렌드 이런 걸 다루는 건가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냐면 그 집에 있었던 가구, 인테리어, 조명 이런 것과 관련돼서 감각이 어떻고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약간 간접 광고처럼 또 이렇게 기사를 써요. 그 브랜드가 어떻고 막 특정 이런 거. 브랜드가 그러니까 노출되면 네. 야 이건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양날에 이걸 다 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참 재밌는 기사 형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회동을 좀 뒤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사실 뭐 집무실은 좀 들어가고 김정수 여사 보도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확 전환된 느낌인데 그래서 결국은 언론과 허니문이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즘 그 제목들이나 내용들 회동 보면. 끝난 다음에 저는 뭐 좋게 봤던 건요. 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정책이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해결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네. 요소수 문제, 뭐 전기세 문제, 유류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당선인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또 협의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뭐 잠깐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정말 본격적인 허니문. 근데 아마 그거는 당선인이 봐도 아 이거 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찜찜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제일 희한한 건 뭐였냐면 이것도 네. 이제 보수 언론이었는데 네. 헤드라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갖고 네네. 왔어요. 네.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이마가 빛나서 나는 당선을 예감했다. 아 이게 기사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제목이에요. 제목이에요. 저도 기사 헤드라인인데 그냥 일반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 대단. 네, 그렇다 치는데 그걸 받아 쓰는 언론은 또 뭡니까? 그 언론의 가벼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 이분은 뭐 역술가입니까? 뭐 어떤 분인가? 역술가는 아니고 보니까 이미지 컨설턴트 뭐 이런 나왔어요. 분인 것 이미지 같아요. 전문가. 그래서 뭐 잘 일반. 모르겠어요. 근데. 아. 근데 또 하나 이 언론에서 또 나왔던 거 재밌는 게 어렵군요. 뭐냐면 네. 시리즈 기사였는데 윤석열의 파워 엘리트 263인 이렇게 나왔어요. 263인이요? 그렇죠.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네, 엘리트가 263명도 많은데 파워 엘리트인데 263명이나 돼요. 그럼 그 파워 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비즈니스 모델 짱이다. 왜 그러냐면 그
그 263명으로 했다는 얘기는 코드도 맞추는 것도 있고 그렇지. 263명이 최소한 10건씩은 사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진 나오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최소한 한 2,630건은 팔릴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끼리 이러지 말자고요. 네, 이게 어떤 선수들끼리. 의도인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2, 3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이준석 대표와 지금 전장현제 네. 관련해가지고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오히려 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볼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장현의 사례를 단순히 이준석 대표의 말을 가지고서 옮겨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면 가장 잘못된 네. 보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또는 박원순 시장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윤석열 당선되고 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느냐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네, 네. 20년 전부터 있었던 전장이라는 단체가 20년 전부터 본인들의 교통권, 이동권 보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금처럼 관심 가지니까 언론이 보도하고 해결 방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본인들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다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폄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언론의 입장이라면 그거 제대로 보도해줘야죠. 이거 그게 아니고 2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갈등만 있다고 얘기해요. 일반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네. 전장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예컨대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그걸 보도해버리면 전장현의 행동이 마치 최근에 그냥 본인들의 불만사항을 불편을 초래하면서 했던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렇게- 행동으로 또 읽힐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게 그 읽힐 수 주장을 있죠. 받는다면. 맞아요. 네.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왔으며 왜 지금까지 오게 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보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알겠습니다. 10초만 써도 됩니까? 10초. 네. 저는 그 부끄럽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음. 그리고 서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감히 이게 그래서 그 어떤 게 문제라는 거지 궁금했어요. 근데 언론 보도를 다 찾아보니까 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얻을 수 전부 다 없었다. 마치 뭐 싸움 구경 이런 거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기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백준무 기자님. 네. 그 기사를 통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걸 체활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네. 빈다던 기사였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미디어 속으로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유현재 서강대 신방과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